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7월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기에 마음 편하게 하늘도 한번 보시고 휴가라는 쉼표를 한번 찍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외 주식시장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요즘 미 대선이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고려해야 될 대상,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으로 인해서 현재 잠식되고 있습니다. 국내 MZ 세대들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미국의 핫한 주식들, 거의 국내 개미들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은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사다리인 이 금융시장에서 이처럼 활발하게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국내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주식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과거의 보수적 생각을 버리고 글로벌적인 투자를 위해서 나가는 MZ 세대들에게 다시금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시장 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곳은 바로 장외 주식시장입니다. 요 근래 공직자들이 임명되면서 그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주식이 거의 장외 주식입니다. 30배, 40배는 이 장외 주식에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적 이야기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출시한 유통기한 25년짜리 비상식량 키트가 지구 종말용 식사 키트의 별명을 얻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제품까지 나온다는 것은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생존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패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먼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고 있고 그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장외 주식 시장의 한 주간의 거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생소한 에이비스죠. 근데 거래건이 704건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두나무와 야놀자, SM넷, 비바리푸브리카, 무신사, 이피캠텍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재 누적 주문 거래수기 때문에 한 주간의 거래는 거의 미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두나무가 다시 10만 원대를 탈환하는 것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야놀자가 역시 5만 원대에 있다가 다시 4만 4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K뱅크도 거래 순위에서 밀려갔고, 야놀자나 또는 K뱅크 이런 주식들은 보수적 관점 접근 요청 드렸고, 개인적으로 비바리퍼블리카도 조금 더 보수적 관점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신사와 두나무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한 주간의 거래량을 마치고요. 요즘 2차전지 관련주죠. 이피컴텍이 예심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피컴텍의 예심 청구 철회는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상장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회사의 수익률은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를 이은 기사가 직원 4명의 영업적자 7억인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상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관사는 누구나 선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사들은 낚이는 기사죠. 주관사야 누구나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1명이건 2명이건 적자가 나건 말건 간에 주관사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관사가 선정된 이후에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장으로 이어갑니다. 이 주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초창기부터 이 주관사를 선정해서 어드바이를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홍진영 씨의 그 화장품 회사도 이런 식의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3, 4년 후를 보면서 주관사를 선정하였는데, 마치 직원이 4명이고 영업적자가 7억인 회사가 상장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관사 선정은
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KOTC 저평가주가 넘치는데 시장은 애면되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KOTC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거래 형태입니다. 일반 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상태의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KOTC에 보시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KOTC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에 대한 PER을 이루어진다면 이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도 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양건설이 주가가 26,000원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성원이 주가가 2,800원인 상태에서 시총이 229억. 그 뒤에 서진캡이 주가가 2,400원, 시가총액이 413억입니다. 전년도 연결 재무제표만 보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매출 1조 2,546억 원, 영업이익이 552억 원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13억인 회사가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254억 원, 2023년에는 557억입니다. 영업이익에도 미치지 않는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가 볼 필요가 있고 회사의 지배 구조 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KOT 시장에 있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골든브루죠. 이 회사가 주가가 1,800원입니다. 981억 원뿐이 안 되어 있고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500억에서 400억이 넘어가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쭈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비상장 회사는 배당률이 상당히 낮고 안 하는 기업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서진캡은 매년 배당을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당도 되고 투자도 가능한 회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KOT 시장에 도표에 나와 있는 회사들만 보더라도 정말 좋은 회사들입니다.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고 특히 상장에 초점을 보시고 그룹의 지배구조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기업들을 공략한다면 대박의 행운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3일 날 서울로보틱스가 다시 또 임종을 했죠. 전자주구를 만들기 위한 정관 변경에 드디어 통과되었고 7월 23일 이후에 이 회사는 더 가열차게 상장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프리-IPO 시장의 막바지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행 보조장치 라이다 시장의 최강자들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이 기술을 이용한 공장 안에서 스스로 완성된 차가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죠. 말 그대로 로봇들이 이제 물류 시장의 혁명을 이끌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서울 로보틱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완성차뿐 아니라 공장, 항만 등 물류 현장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물류 현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가 많은 기업이 이 자율주행 기술에 눈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 공장만 보더라도 연평균 인건비가 2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서울 로보틱스의 공장 내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정말 여러분들 쭈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2NT가 드디어 홈쇼핑 시장의 개시에 들어갑니다. 아마 8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IS 이커머스라는 회사는 홈쇼핑 시장의 유통의 최강자 중에 하나죠. 이 회사와 M2NT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한 5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IS 이커머스는 2000년에 SK글로벌, 현 SK네트워크스 내 신규 사업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1년도 독립분사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M2NT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유통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핵심이 바로 한국과 미국 시장 또한 중국 시장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굵직한 기업들과 잇따라 협업 계약을 체결해왔죠. 지난 5월 M2NT는 인바디아, 마이옴에 대한 국내 판매에 대한 협업을 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기존
최근 마이옴에 적용했던 자체 개발 체성분 측정기를 인바디의 체성분 측정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바디의 체성분 측정기와 결합된 마이옴은 연내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마이오팻입니다. 인터넷에 마이오팻을 치시면 보통 33만 원대의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후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막 꿈틀거리는데도 이렇게 좋은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마이오팻이 마이오홈과 함께 홈쇼핑 시장에 진출해서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그 시장의 폭발력은 눈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서울 로보틱스와 M20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메일이나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주식 시장 안에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